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초등교사 임용 절벽 문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초등교사 선발 계획이 나왔는데 대부분 시도가 지난해보다 모집 인원을 줄였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작년 대비 87.6%가 줄었는데요. 곧장 교대생들을 비롯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반발에 나섰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어떤 점이 논란이고 지금 상황에서 대안은 없는지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정문성 경인교대 사회과 교육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뉴타운 해제 지역에 사회적 기업과 고령자, 대학생을 위한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을 시범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철거하고 1층은 상가, 2층부터는 주거 공간이 있는 건물을 새로 만들어서 임대하는 건데요. 경기도는 부천 소사지구 그리고 의정부 가능지구를 시범 사업지구로 선정하고 상가 5개 그리고 원룸형 주택 30가구를 시세 30% 수준에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드림 러버 띄워드리면서 2017년 8월 8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17개 시도 교육청이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모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원, 울산, 전남을 제외한 14개 지역에서 지난해보다 모집 인원을 줄였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학령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당연해 보이는데 임용 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교사 임용 감축 폭이 갑자기 커져서 논란입니다. 특히 서울은 2017학년도에는 846명을 뽑았는데 내년도에 임용할 사람을 105명 선발한다고 해서 임용 준비생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른바 1수업 2교사제 등 현 정부 추진 공약에 따라서 임용 인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초등학교 교사 임용 논란과 대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 정문성 사회과 교육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계절 학기 중인가요?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대학원, 네. 예, 임용 시험 하느라고 좀 준비하느라고 바쁜 시기인가요? 학생들은 4년 내내 공부한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요즘에 분위기 어떻습니까? 어떻게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들도 많아졌나요? 지금 심각하지요. 예. 네. 분위기가 많이 좀 떨어졌군요. 네네. 당장 임용시험이 언제입니까? 3차에 걸쳐서 되는데요. 예. 이제 아직은 좀 시기가 여유가 남아있지요. 아하. 뭐 그것보다도 지금 공부할 시간에 다른 데 지금 신경이 쓰여가지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내년도 초등학교 교사 선발 계획이 나왔는데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작년에 6,022명을 모집했는데 금년에 3,321명이니까 예.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죠. 이게 서울시의 경우도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큰 폭으로 줄었는데 네. 조희연 교육감은 일단 교대생들하고 학생들하고 면담도 하고 줄지 않도록 1수업 2교사제도 도입하고 한다고 하는데 충분히 방안이 되겠습니까? 글쎄요. 1수업 2교사 도입이 문제가 아니라 예. 이제 문제의 본질은 이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다소 여유 있는 교사들을 교과 전담 교사로 활용할 때 나타나는 결과의 모습이죠. 예. 그 제도가 우선이 아니라. 네. 그런데 또 출산율이 떨어지고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교사 공급 조정 역시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 갖고 계십니까? 그건 물론이죠. 그런데 그건 좀 공색한 변명입니다. 예. 오히려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잘 대처해 왔어요.
중등교원은 그냥 자율에 맡겼지만, 이 초등교원은 이 수요 공급을 정부가 거의 1대1로 잘 조절해 왔거든요. 예.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초등교원 양성 목적 대학인 12개 국립대를 나오거나, 유일한 사립대학인 여의대 초등교육과를 졸업해야 이 초등교사 자격을 줬기 때문이죠. 예. 예, 그래서 그동안 그 당국과 대학이 잘 협의해서, 입학 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최근 10년간, 한 40% 정도 감축된 상황이고, 적절한 또 임용률인 7, 80%를 유지해 왔습니다. 좀 걸러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예.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 사태가 문제가 된 것은 너무 갑자기 그 선발 인원을 큰 폭으로 줄였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이제 거의 멘붕 수준이 된 거죠. 예. 앞서서 당국이 유지를 잘해왔다고 하는데 그 당국을 지칭하는 것이 교육부를 말하는 건가요? 교육청을 그렇죠. 말하는 건가요? 네, 교육부, 교육청, 예. 또 우리 관련 대학들이 계속 협의를 하면서 조절해 왔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이 그 절차대로 잘 줄여가고 있어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은 뭐 이렇게 학생들도 반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예. 뭐 아시다시피 뭐 팩트니까요. 학령 인구가 주는 것은. 그래서 그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의 문제는 그 인원을 갑자기 팍 줄이니까 생기는 이제 해프닝 같은 사태인 거죠. 예. 그런데 계속해서 적체돼 왔지 않습니까? 임용 그리고 발령되는 문제까지 다 연관지어 보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예상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조치를 취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4년간 10,000명의 교사가 필요하면 매년 약 2,500명 정도 선발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 사태는 마치 이런 거죠. 뭐 3,000, 갑자기 1,000 이런 상태가 되니까 물론 이제 교육청 발표를 그대로 믿는다면 그동안 정부가 청년 실업률 지표 등을 위해서 실제 수요보다 더 많이 선발해라고 강요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제 실제 필요한 인원을 발표했다는 건데 올해 임용을 본 학생들이 그 날벼락을 맞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잘못인데 왜 올해 예비 교사들에게 희생을 덮어 씌우냐 이것이 이제 학생들의 반발이고 또 교육청이 그런 변명을 하는 것 자체가 더 화를 내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사태가 올 거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못 막았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 초등교원 수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의 잘 관리를 해서 교대만 오면 거의 이제 초등교사 임용을 보장하는 그 교원 정책을 사용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이 초등교육의 전문성 때문에 교대를 졸업해서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다른 진로는 이미 포기하고 오직 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국가가 보장한 임용을 믿고 교대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초등교원 훈련만 받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다른 직업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또 우리도 이 목적 대학이니까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 이런 사태를 맞은 학생들이 받는 이 당국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임용 교사 수를 정하는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부하고 교육청 얘기가 좀 다르던데요. 다 협의해서 합니다. 이제 현장에 필요한 것들은 다 협의해서 하죠. 그러니까 교육부가 몇 명 뽑아도 된다고 정해주면 교육청은 이에 따르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건가요? 같이 협의를 하겠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더 큰 권력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겠지만, 이제 현장의 상황들은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지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교육부에서는 우리는 교사 정원만 정해주지, 퇴직자, 휴직자, 복직자 규모를 고려해서 그 임용 수준을 정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이 할 일이니까 그 시도교육청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근데 교육부는 또 그게 아니다. 서로 얘기가 조금씩 약간 결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지난해보다 한
80% 넘게 인원을 줄이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 지난해는 유난히 좀 많이 뽑아가지고 네. 좀 분위기가 지금보다는 좀 달랐습니까? 지난해는 어땠습니까? 사실 그 최근 몇 년간 예. 우리가 그 학령 인구가 줄고 거기에 비해서 이상하게 많이 뽑는다 이런 느낌은 계속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이거는 1인당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예. 이게 지금처럼 이런 폭탄이 되어서 날아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죠. 예. 네. 그런데 또 교수님도 보시기에 지금 임용되고 나서 임용 합격하고 발령 대기자가 10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지적을 하셔왔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임용 대기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3년 이내에 이제 임용을 해야 된다는 건데, 임용 대기 상태에서도 이제 기간제 교사를 한다든지 해서 경력 또는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 문제는 이제 그 임용 시험에 합격자를 몇 명을 정하냐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된 거지. 임용 대기자가 지금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자, 그래도 지금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이제 합의가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요. 네. 일단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아까도 언급했던 1수업 2교사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교사가 한 수업에 2명이 배석하게 되면은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충돌할 가능성도 있고 뭐 독립적인 교육에 혼선이 생기고 아이들도 혼란스러워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교실에 2명을 넣겠다라는 그거는 수단이 그 목적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서 그건 좀 적절치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 1인당 그 학생 수를 늘리겠다라는 그런 차원의 그 논리를 가지고 교사를 확보해서 실제 교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그거는 현장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현실을 이를 고려해서 하는 일이지 그것이 우선 시되는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유치원 교사로 임명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의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 교사가 훈련 받는 것과 초등 교사가 훈련 받는 것은 전혀 다른데 이 본질을 흔들어 버리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동안 이 학생 수를 학령 인구는 급격히 줄은 것에 비해서 우리 교사의 규모를 급격히 줄이지 않고 계속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늘려와서 지금은 상당히 OECD 이 수준에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해서 교사의 임용을 좀 연착륙시키는 적절하게 줄이지 말고 연착륙시키면서 동시에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가깝게 가는 그런 좀 거시적인 정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OECD하고 우리나라하고 학생당 교사 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OECD가 교사 1인당 16.5명 정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8.9명이니까 아직은 조금 이제 더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임용 절벽을 만든 그런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지, 뭐 1수업 2교사제, 뭐 학교 급을 옮겨서 근무하는 거, 뭐 학급수를 늘려서 뭐 교사를 충원하는 거, 임금 피크제를 동원해서 신규 교원을 뽑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금 논외다. 그거는 그 다음 얘기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얘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 초등교사 임용 절벽에 관한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교육대학교 정문성 사회과 교육과 교수였습니다.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듣고 2부에서 뵙죠. Whenever I'm weary from the battles that rage in my head, you make sense of madness when my sanity.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2부에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와 서울시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광고 전해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입니다.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겠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오늘은 식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식초. 네네. 식초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요즘에는 물에 타서 먹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죠. 건강에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건데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식초는 오래전부터 건강에 좋다고 민간요법이나 이런 전통적인 요법으로 많이 사용이 됐고요. 예. 근래에 들어와서 여러 실험이 이루어졌는데 동물 실험에서 혈압을 낮춘다는 효과가 보고된 바 있고 또 식초의 그 발효 과정에서 원재료에 있는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폴리페놀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 또 혈당을 낮춘다는 보고도 되고 있고요. 예. 또 피로 회복 기능이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예, 의외로 여러 곳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네네. 요즘에는 그냥 식초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만두나 전 같은 요리를 찍어 먹는 용으로도 쓰는 일반 식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일반적인 식초도 몸에 좋은 영향을 줄까요? 사실 식초가 건강에 좋은 것은 식초의 초 자체 효과, 그다음에 또 발효 식초의 경우는 그 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나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성분의 효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 일반 식초도 초 자체의 효과로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음식을 만들 때 식초를 적절히 사용을 하게 되면 식초 자체에 그 항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보다 위생적인 그런 조리와 음식 조리가 가능합니다. 아하. 요즘에 뭐 식초 여름철이니까 냉면에다가 많이들 뿌려 드시고. 맞아요. 예. 또 뭐 중국 요리 드시러 가셨을 때 탕수육, 뭐 간장이나 고춧가루 섞은 다음에 식초 네. 넣어서 그렇죠. 약간 시큼하게 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다른 음식이랑 섞어서 먹으면은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식초 자체 건강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예를 들어 간장을 섞거나 아니면 하여튼 자제를 해야 되는 어떤 성분이 섞이게 되면 그 음식, 간장이나 이런 다른 성분의 효과 때문에 식초가 건강에 좋은 효과가 좀 상쇄가 될 수는 있겠죠. 예. 하지만 초 자체 효과는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하, 뭐 다른 것, 뭐 그냥 생각하더라도 간장 너무 많이 먹으면 짜고 맞아요. 기름진 음식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 맞아요. 뭐 식초 예. 조금 먹는다고 뭐 건강이 좋아질 리는 없겠죠. 그렇죠. 자, 요즘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과일로 만든 식초를 음료처럼 먹게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게 몸에 잘 받는 것 같아서 일부러 찾아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글쎄요, 너무 자주 마시면은 몸에 부담이 올 것 같은데 부작용은 없나요? 네, 사실 제 환자들 중에 가끔 문제가 생겨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 속이 쓰리다든지 뭐 목 있는 데가 좀 아프다든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자세히 요즘 뭐 드세요 여쭤보면은 식초가 좋다고 너무 자주 많이 드신 거예요. 예. 실제로 이것도 산이기 때문에 고농도로 드시거나 너무 많이 드실 경우에는 그것이 지나가는 식도나 위에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외국에서도 드물게 보고된 게 그 전해질 이상을 초래해서 혈중에 칼륨 농도가 떨어져서 심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은 빈속에 먹는 걸 피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선 빈속이 제일 나쁜 게요. 예. 그렇지 않아도 공복 시에는 위에 산도가 높거든요. 거기에 이제
또 식초가 들어가게 되니까 위 벽에 더 많은 손상과 자극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식후에 드시거나 음식과 함께 드시면 좋고요. 또 너무 고농도로 드시지 않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무 많이 안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식초가 몸에 좋아서 먹고 싶은데 내가 신맛 때문에 입에서 안 받고 몸에서 안 받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식초 네.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없을까요? 네, 사실 그 식초가 건강에 좋은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은 식초, 특히 그 발효식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폴리페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식초의 신맛이 너무 힘든 분들은 대신 폴리페놀이 많은 채소, 과일을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신맛이 거의 안 느껴지게 아주 묽게 희석해서 자주 마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아하. 그냥 신 것에만 집중을 해보면요. 우리가 네. 과일 대표적인 거 레몬 네. 아니면은 오렌지도 있고요. 네. 석류도 있는데 네. 이런 것들하고 식초하고는 영양 성분이 시다는 것만 갖고 다른가요? 네, 좀 다르죠. 보통 식초는 어쨌든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같은 신맛이라 할지라도 예. 실제 몸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고요. 하지만 두 가지 경우 모두 그 신맛은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식초를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마시면 좋을지. 여름철이니까 물에 희석해서 마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팁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제일 좋은 것은 그 조리를 할 때마다 꼭 들어가야 되는 식재료처럼 예. 식초를 충분히 사용을 해서 음식을 만드는 게 건강에 가장 좋고요. 또 그 공장에서 만들어진 식초 중에서도 그 발효시키지 않은 그런 식초, 양조 식초보다는 이제 천연 발효식초 같은 것을 드시게 되면 그 폴리페놀이나 건강에 좋은 성분이 더 있기 때문에 예. 일반 식초보다 더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초를 소주에다가 타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냐면 이제 몸에 안 좋은 것에 좋은 것을 섞어서 괜찮다고 많이 먹게 되면은 이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술에 몸에 좋은 것을 섞어서 술을 많이 먹는 데는 조금 반대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름철에 잠 안 오니까 밤에 술 드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까지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재헌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더 몽키스의 I'm a Believer 전해드리고 서울시 소식 알아봅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홍주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되는 폭염으로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고 불쾌지수가 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하철 안은 상대적으로 시원하다 보니까 일부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피서지로도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동차 같은 칸에서도 냉방 명당이 따로 있다고요? 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전동차 내부 온도를 측정해봤는데요. 예. 좌석 위치에 따라 온도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장 시원한 곳은 객실 양쪽 끝, 교통약자 배려석 주변입니다. 평균 온도가 23도 이하로 나왔습니다. 예. 이곳은 공기의 흐름이 없고 천장에 설치된 냉방기에서 유입되는 냉기만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은 객실 중앙부로 평균 온도가 26도를 웃돌았습니다. 객실 공기가 모여 냉방장치로 들어가는 자리라서 그렇습니다. 객실 중앙부와 교통약자 배려석 사이의 온도는 24도에서 25도 정도로 중간 수준입니다. 예. 같은 공간인데도 3도나 차이가 나는데 저도 왠지 시원한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해 주신 교통약자 배려석 그 앞에 서 있었거든요. 네. 제가 시원한 곳에 있었던 거였는데 그런데 추위를 많이 타는 승객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팁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운영되는 게 약 냉방칸입니다. 예. 일반 칸보다 1도 높게 냉방합니다. 추위에 약한 승객들은 이 약 냉방칸 위치를 미리 알아두면 좋은데요. 1, 3, 4호선에선 3번째와 7번째 칸이 5, 6, 7호선에선 4번째와 5번째, 8호선에선 3번째와 4번째 칸이 약 냉방칸입니다. 하지만 2호선과 9호선은 약 냉방칸이 따로 없습니다. 예, 여름 되면은 온도 줄여주세요, 온도 높여주세요, 낮춰주세요 하는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는데 네. 오늘 들으신 정보 이용하셔가지고 온도에 맞춰서 취향에 맞게 가서 서 계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더위에 지친 어린이들이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에 뛰어드는 모습, 바닥분수라고도 하는데 요즘에 쉽게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저장했다가 이용하는 바닥분수, 인공연못, 폭포 가운데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을 물놀이용 수경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예. 어린이들이 직접 들어가서 온몸을 다 적시면서 놀고 이 과정에서 물을 마시기도 하기 때문에 안전이 걱정거리입니다. 예. 서울시도 이달 말까지 이런 물놀이용 수경시설 186곳을 일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소독시설을 설치하거나 살균 소독제를 투입하는지, 운영기간 15일마다 한 차례 이상 수질검사를 하는지, 이용자 주의사항 등 안내판을 설치했는지 등을 주로 점검합니다. 또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수질검사도 합니다. 서울시는 수질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시설엔 즉시 개방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음식물을 반입하지 말고 구토나 설사 증상, 전염병, 피부병이 있을 때는 이용을 삼가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예, 해마다 여름이면은 꼭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꼼꼼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좀 고생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이 벌떼를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라고요? 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 2012년부터 벌떼 출현에 따른 119 구조 출동 통계를 분석해봤더니 예. 전체 출동 건수 3만 7천여 건의 77.5%가 7, 8, 9월에 집중됐습니다. 보통 말벌은 봄에 집을 짓고 알을 낳아서 6월쯤 군집을 이룹니다. 때문에 7월부터 벌떼가 가장 많이 출몰하는 겁니다. 또 최근 거주지 인근에서 벌이 늘어나는 경향도 포착되는데요. 이는 주택가나 공원 등에 꽃이 많아지고 녹지 공간이 늘어난 데다 벌들이 기온이 높은 도심 쪽으로 서식지를 옮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을 피하고 어두운 계열의 옷은 입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벌에 쏘였다면 또 대처가 중요한데요. 쏘인 자리에 벌침이 보일 경우 카드 등으로 조심스럽게 긁어서 빼내면 되지만 억지로 누르거나 손을 써서 빼려 하면 자칫 동랑을 터뜨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무리하게 시도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벌침을 제거한 뒤엔 깨끗한 물로 씻어서 2차 감염을 예방하고 쏘인 부위에 얼음찜질을 하면 독이 퍼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예, 10월 초에 추석 앞두고서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벌초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벌 예방법, 벌에 물리지 않는 예방법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홍주혜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비욘세가 부르는 샌드캐슬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e built sandcastles that washed away